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Stay 잡! Jobs 이나연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잡스가 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정말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이죠. 실패 없는 성공 전략의 시간, 오늘도 역시 하반기 채용 합격 꿀팁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많은 직업들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레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들만을 골라 취준생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직무에 필요한 역량까지 소개하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하루하루 시간은 너무나 방대한데 또 알아야 할 뉴스도 역시나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 3부에서 역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찾아서 취업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게 도와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묻고 더블로 가. 취준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더블로 제공하는 미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요새 어서오세요. 유행하는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상도 약간 코발트 블루, 약간 고니처럼 코발트 블루여가지고. 고니? 예. 네, 알겠습니다. 고니요? 타짜에서 나왔던 그런 네. 대사 제가 한번 인용해봤고요. 시작부터 제가 쓸데없는 말 해서 죄송하고 네. 일단 잘 지내셨나요, 민혁 쌤? 네, 잘 지냈고 어제 사실은 삼성전자 비롯해서 예. 대기업들 서류 발표가 있어서 네.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많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좌절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이팅하는 힘나는 방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취준생들에게 어떤 천기 누설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뭐 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기업일 수 있죠. 먹는 그 빵으로 유명한 저희 SPC 그룹 채용에 대해서 당장 지금 저희 내일 모레 기업 채용이 마감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그 프로그램 성격 골든 타임에 맞게 핵심만 쏙쏙 짚어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SPC 그룹 합격을 위한 이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이 채용 공고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채용 공고를 보면 하반기 지원 접수는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10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일 정도 기간이 남아 있고요.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채용은 총 4개의 계열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SPC 삼립은 경영관리, 연구, 영업, 그리고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트 영업관리, BR코리아에서는 영업관리, 마케팅,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 VMD, 그리고 SPC 클라우드에서는 해피오더 운영과 관리 직무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뭐 SPC 그룹은 굉장히 익숙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뭐 음식료품 사업하고 외식 사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파리바게트하고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도 생겨날 정도로 네. 굉장히 그런가요? 써리원 뭐 이러면서 풀게임. 귀엽고 깜찍하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하나 잘 배웁니다. 모르시나요? 잘 예. 모릅니다, 저는. 네. 옛날 건데 저도 이제 대학 나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요. 그런 거 예. 하잖아요. 귀엽고 깜찍하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취준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선호도가 하나죠? 높죠. 예. 그러니까 외식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제 CJ 제일제당이 있고 예. 그 CJ 제일제당에 버금가는 구직자들의
그 선호도 가장 높은 게 이제 SPC고요.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나연 MC가 잘 읽어주셨는데 파리 크루아상이 인기가 가장 많고 예. 파리 크루아상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아쉽게도 파리 바게뜨만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다른 그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 동기 부분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다른 회사명이나 브랜드를 언급하게 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네. 교복 MC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파리 바게뜨 브랜드 중에서 파리 파리 크루아상 안에 파리 바게뜨 브랜드랑 또 다른. 옛날에 그 콜드스톤이라고 아이스크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예 있었는데 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것도 이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만들어 주시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잘 안 됐죠. 여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의외로 굉장히 숨겨져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브랜드 제가 뭐 특정 브랜드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쉑쉑 그 아. 버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SPC에서 아, 2016년에 네. 예. 노년점 1호점 생기고 또 청담점도 생기고. 또 예. 여기도 바로 앞에도 생겼거든요. 그래요? 이 앞에? 진짜요? 동강역에. 아주 신이 맛있겠다. 났네요 둘이. 네. SPC가 그만큼 구직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고 저도 조사하면서 조금 놀랬던 게 그 허영인 회장님이신데 예.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셨더라고요. 그 정말요? 네, 미국에 또 진출해 있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잠시 후에 이제 자기소개서 그 작성법 말씀드리면서 좀 네. 이어서 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구직자들한테는 확실히 인기가 많은 기업이다. 네, 강조할 수 있겠네요. 뭐 콜드스톤이나 뭐 쉑쉑버거 하면 정말 모든 취준생들이 다 알 정도로 이 SPC 그룹 뭐 다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SPC 그룹이 다른 그룹과 다른 기업들과 채용에 있어서 다른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자 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 그 면접 전형이 나왔는데 면접을 3번 봅니다. 그리고 3번 중에서도 그 약간 단어가 좀 그런데요. 네. 관능 검사가 있어요. 관능적인 관능? 네, 점. 관능 테스트. 예. 관능 테스트.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네. 그게 아니라 교복 씨 괜찮아요? 왜? 왜요? 왜요? 아니요. 단어가 관능- 없어가지고요. 예. 관능 테스트가 그 미각 테스트예요. 네, 그래서 면접 전형에 대장금. 그 굉장히 파이팅이네 오늘. 네, 두 분이 아주 야, 그- 힘내라고. 네, 예. 그 먹고 가라고, 예. 단맛의 농도 이런 것들 실제로 그 종이에 그 앞에다 놓고서 지금 잘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미각 테스트, 어. 뭐 바나나 향기, 뭐 헤이즐넛 향기, 그러니까 관능이 맛뿐만 아니라 향기까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시가 홍시 맛이 난다 하는데 왜 홍시를 하시냐. 오늘 저는 이거 파이팅.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능 테스트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인적성 검사에서 네. 디자인 검사가 있어요. 디자인 검사.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조금 그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잖아요. 디자인 전공자들한테 뭔가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그 SPC 로고 다음 중 들어가는 색깔이 아닌 것은 우와. 1번 노란색, 2번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회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과할 정도로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저겁니다. 저거죠. 코에다 저거죠. 대고서 이게 그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어. 아 그러네요. 예, 그 제가 학생들 후기를 보니까 네. 감기 조심하라고 이게 관능 테스트가 11월 달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예. 네, 한참 따라서- 조심해야 될 때네요. 네, 그러니까 그 코가 만약에 막혀 있거나 이러면은 전혀 테스트에서 환절기 과외 합격할 처리가 수가 하니까. 없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SPC만이 가지고 있는 면접 전형이라 그러니까요. 네, 당락을 또 좌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집에서 것 좀 같습니다. 연습을 해야겠어요. 식초 같은 거 떠놓고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아. 식초. 사과 식초다, 레몬 네. 식초다 이런 거 구분하면서. 그 알겠습니다. BR 코리아도 저희가 예, 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BR 코리아에 포함되는 브랜드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지적하셨던 베스킨라빈스 네. 그리고 던킨. 던킨. 아, 그러니까 던킨. 두 브랜드에 대한 마케터와 제품 관리, 생산 관리 담당자를 뽑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요것도 디자인 테스트 인적성 검사에서 나왔더라고요. 다음 중 베스킨라빈스 로고에 들어가지 않는 색깔을. 오. 이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관심이 있어요. 네, 정말 관심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다소 조금 그 유치할 수 있는 하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검사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나오네요 영상에. 예. 그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SPC 그룹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채용이 어떤가 지금 상반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뭐 사실 채용 규모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예.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SPC 채용 담당자분
전유나 담당자분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10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50에서 70명 정도 규모로 지금 SPC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뽑는 거는 당연히 파리크루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점포 수만큼 채용 규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무조건 그냥 집 앞이라고 해서 수도권 또는 뭐 내 그 거주지 기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점포는 어디든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영점이 직영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아마 하시면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SPC 그룹도 취준생들의 스펙을 많이 보는지 아니면 또 직무 관련 경험이 더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스펙을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전공을 안 본다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 관리 쪽은 산업공학이나 이제 식품, 생명, 축산물, 가공학과라고 이제 이렇게 딱 기준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런 네. 분야는 어느 정도의 학점이나 자격증을 볼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공계로 분류가 되겠죠. 뭐 디자인 쪽, 예체능 쪽이라든지. 하지만 이 특수 직무를 제외한 다른 분야, 뭐 SPC 3립은 사실상 전공을 안 보고 파리크루아상 같은 경우도 전공을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로 경험들 위주로 채용을 할 경험들. 것이고 경험. 제 주변에 그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은 예체능 계열도 있었어요. 영업관리자로 입사한 경우에 있어서 영상 전공자도 영업관리자로 입사를 한 케이스도 사실 있어서 그 질문 주신 대로 어떤 스펙에 대한 제한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경험 쌓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떠오르는 건 뭐냐면 SPC 계열의 B2C 업체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모집 요강에 보시면은 10%를 그 관련된 매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그 할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파리 바게뜨라든지 관련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네.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이라든지 또는 이력사항 중에서 경험 부분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가산점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용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상 네. 10%까지 저는 채용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기업 이미지 그 재고 차원에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차원의 일을 한다는 거를 좀 채용팀에서 홍보? 네,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뭐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추측컨대 제 생각에 10%까지 채용하기에는 그건 분명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CJ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슈퍼패스라 그래서 네. 해당 회사의 점포 올리브영이라든지 CGV 미소지기 이런 네네네. 경험들을 뭐 6개월인가 1년 이상을 하면은 한 번 서류 전형 면제를 해줘요. 근데 그건 이제 서류 전형까지 면제인 거고 그렇죠. 최종 예. 입사하는 퍼센트를 봤을 때는 그리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이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최종 면접까지 쭉 끌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면접 전형이 3개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면접 전형에는 어떤 변별력 있는 면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 SPC 그룹 취업 준비를 할 때 오히려 굳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목숨 걸 수 있으면 거세요. 네, 걸 수 있으면 거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2학년이나 3학년 저학년생들이라면 네. 뭐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나름대로 대기업 중에서 CJ랑 견줄 만한 회사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다 그럼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 모레 제출이잖아. 네, 그러니까요. 이틀 남았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남아있는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건 약간 번외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BGF 리테일 CU도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때 BGF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방송 때. 그래서 선생님 그렇죠. 말씀대로 강조한 대로 다 작성을 했는데 좋은 소식을 못 얻었다.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자기소개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강조하는 강사이긴 합니다만 저는 자기소개서가 자체가 절대 정량적인 스펙을 뒤집을 만큼 변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BR코리아 그 뭐 베스킨 라빈스 제품 개발 직무에 지원을 한다. 네. 근데 이 지원자가 뭐 학교를 제가 얘기할게요. 건국대학교 축산 전공이다. 예. 그래서 학점이
4점대가 넘는다. 어. 근데 자기소개서를 되게 못 썼다. 네. 합격합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경우에는 합격을 하는데 그런 정량적인 뭐 학점이 뭐 3점 초반이고 학교도 해당 그 전공도 요구하는 전공이 아닌데 뭐 저희 방송 보고서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썼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느냐? 요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그렇게 넌 애매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채가 여러분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소서하고 인적성 검사예요. 인적성 검사도 어제 홍기찬 쌤이 나오셔갖고 막 엄청 열변을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저희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할 수 있는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할수 있는 너무 지금 불합격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는데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폄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보니까 한 20개 정도 지원을 하면은 두세 개 합격 서류 되시는 게 지금 평균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제 사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양대 반도체 회사가 서류 발표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구직자들이 그럼 나 이제 하반기 2개 다 떨어졌으면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방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아직 없다. 아직도 10월, 11월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채용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좀 그 멘탈을 다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실제로 취준생일 때 주위를 보니까 뭐 100개를 쓰면 10개 정도 서류 합격하고 네. 3, 4개 정도 인적성 합격하고 이제 한두 개 정도 간다 이런 저희 투데이 잡스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투데이 잡스 안 투데이 보신 잡스를 분들이구나. 봤다면 아마 네. 한 100개 쓰면 한 30개는 네. 그렇게 보내주세요 많이 투데이 네. 잡스를. 알겠습니다. 투데이 잡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하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네.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런 자기소개서 중요한 저희한테 유일한 그렇죠. 뭔가 바꿀 수 있는 요소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번 항목부터 좀 볼까요? 화면이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1번 문항에서는 지원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측면의 강점 또는 앞으로 발휘 가능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면접 전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차 면접 때 실무진 팀장급 면접관들이 들어가서 네.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1번 항목은. 오. 우리 회사 왜냐하면 이게 그 브랜드가 아주 세분화돼 있잖아요. 지금 지원한 계열사 파리 크루아상 안에도 파리바게뜨도 이번에 파리바게뜨밖에는 없지만 네. 파스쿠치도 있고 비알 코리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던킨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브랜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기를 저는 일단 1번은 강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비알 코리아는 회사명이고요. 비알 코리아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BI냐 CI냐 이 차이인데 지금 그 질문한 거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원한 특정 브랜드. 예를 들어서 CJ 푸드빌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CJ 푸드빌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빕스 매장 관리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아니면 뭐 투썸 플레이스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그렇죠. 구체적인 브랜드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 참고로 SPC 클라우드는 저도 이건 자주 이용하는데 해피 포인트 앱이 있을 거예요. 그 앱을 관리하는 회사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이 회사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 되게 별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주 공격적으로 모바일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요. 예. 매일매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어느 시간대에 어떤 제품을 해피포인트를 어느 매장에서 저도 사실은 거의 동일한 매장에 일정한 시간대에 방문을 하니까 이런 고객 정보들을 수합하는 또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했다면 해피포인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초화면에 UX, UI는 뭐가 보여지는지 이런 강점들을 언급하신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네. 저도 이 해피포인트 정말 잘 쓰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몇 포인트 있습니까? 저는 뭐 1000포인트만 쌓이면 바로바로 써버려요. 바로바로 쓰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좋은 내용이에요. 저렇게 포인트가 누적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소진하는 고객들 타겟팅으로 해서 어떤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있는 정보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1번은 무난하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맥주를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K. 예. 클라우드요. 참고로 여기 타이거 인터내셔널이라 그래서 예. 와인을 만드는 회사도 SPC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주류 그래요? 쪽도 지금 저는 그거 알고서 지금
던지신 줄 알았는데 알고 한 거죠. 알고 아니요, 하신 그거- 거죠? 네. 이거 얻어 걸렸다고 하죠. 뭐 이제. 신이 저를 이제 자, 진행하시죠. 네, 그런데 이 해피포인트 같은 거를 뭐 만약에 1번 문항을 쓸 때 만약에 네. 활용을 한다면 뭐 조조 할인 이런 거 쓰면 좀 식상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식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런 거는 좀 편리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가 입사하면은 네. 어떤 점들을 한번 개선해 보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소비자로서의 경험도 연결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1번 항목 못지않게 다른 항목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번 문항 관련해서 뭐 말씀 주실 거 더 없을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정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번 문항으로 바로 좀 넘어갈까요? 네. 2번 문항 보면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늘 뭐 어떤 기업마다 늘 있는 문항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노력을 했다고 좀 기술을 해야 눈에 네. 띄는. 그러니까 이제 장소. 2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한 것이 소비자로서의 구매 패턴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파리크루아상, 파리바게트 슈퍼바이저 직무, 영업관리자로 지원을 한다면 영업관리자한테 필요한 능력은 거절을 잘하는 거겠습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거겠습니까? 거절을 잘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거절을 전문가야 정말 이제. 교육 씨는 그러니까 서당계 교육을 잘 청년입니다. 받아요, 네. 진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MC. 그런가요? 저 지금 거절- 내치시는 건가요? 예. 아, 거절을 네.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갖췄던 경험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예. 거절을 잘하는 거랑 내가 파리바게트에 가가지고 빵을 사는 건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네. 2번을 쓰실 때는 소비자로서 구매했던 행위, 경험들은 일체 여러분들이 저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아.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소비자 회사를 쓰실 때 많은 지원자들, 특히 이제 문과분들이 내가 소비자로서 구매했던 그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마 이번 주 제출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마트 같은 경우도 2번 항목이 동일하거든요, 지금. 그런가요? 글자 수만 신세계도 1000자고 뭐 SPC 600자, 400자 차이일 뿐이지 물어보는 직무 능력과 경험은 동일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학생 거 자소서 보다 보니까 이마트 가서 쇼핑했던 걸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샤인머스켓 내용들 샀다, 뭐 이런 거. 너무 편리했대요. 예. 이마트를 이용하는데 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보고 계신 분.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되고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뭔지. 그 예컨대 그 우리 아까 식품 관련된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품 관련된 수업 들으셨던 것들 또는 뭐 프로젝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턴 활동하셨던 것들 어디 업체에서 뭔가 제품을 개발해 봤다라든지 뭐 품질을 개선했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가급적 2번 항목에다가는 많이 쓰셔야 될 네. 겁니다. 참고로 근데- 1번 항목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팀 활동도 안 했고 인턴 활동도 없는 학생이면 네. 어떤 걸 써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쓰지 마시고 직무에서 입사 후 발생하는 상황들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J 같은 경우도 프레시웨이였나요? 2번 항목에 입사 후 발생할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정의를 해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잘해낼 수 있는 것을 경험을 기반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나연 MC가 여쭤보신 것처럼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이게 600자니까 경험의 비중은 아주 짧게 한 100자에서 150자만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머지 한 300자 정도는 입사 후 직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 뭐 사실 뭐 300자니까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문항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요. 3번 문항이 SPC 그룹의 핵심 가치가 정직과 혁신, 협업인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쓸 게 없어요. 정직 협업은 안 돼요. 혁신을 쓰셔야 됩니다. 혁신을. 아. 네, 혁신이요? 정직은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낼 길이 없거든요. 정직을 물어보는 회사는 공기업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직을 확인하려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 정직을 쓰지 마시고요. 혹시 쓰셨다면 지워. 네, 정직 말고 네. 혁신을 쓰시되 네. 혁신도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뭐 어떤 스티븐 잡스 같은 어떤 엄청난 창의력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선배들이나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참신한 방향들
90년대생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예. 90년대 분들의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적용을 해서 성과를 냈던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작은 성과라도 좋으니까 네. 나는 적어도 기존 관행에 따라 관행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혁신 적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에서 제가 예전에 아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식을 늘 술만 먹다가 예. 네. 술 안 먹고 어디 야구장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회식을 즐겨서 예.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거 사실 제가 했던 거예요, 포스코에서. 어.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들 쓰셔도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아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소수의 80년대생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네. 그분들도 같이 해도 되겠죠, 그렇게? 80년대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올드루키 분들이나 직장 경력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90년대 분들에 비해서 경험은 많으실 거라 네. 큰 걱정이 되지는 않고. 요것도 제가 참고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협업을요, 여러분들 쓰실 때 예. 협업이 잘 안 돼요, 회사에서는. 각 부서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부서 간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역할 갈등이기 때문에 혹시나 협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옆에 팀원하고 같이 협업이 잘 됐다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안 되니까 잘. 어. 예, 협업이. 우리도 지금 안 되잖아, 협업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되잖아. 지금 여기 딴 세상이야, 여기랑. 좋은 지금 예네요. 대본에 없는 거 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나되니까 대답하지, 이 사람아. 예. 협업이 안 네. 되거든요. 새로운 삐가 들어와서 이렇게 협업이 참신하네요. 안 돼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예. 나니까 하는 거다, 이 방송.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협업을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었는데 잘 아주 풀어나갔다. 재밌네요, 아주. 너무 예. 예. 아주 방송 너무 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협업이 잘 안 돼서 갈등이 발생했지만 네. 이걸 얼마나 좀 잘 해결했는지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빨리. 알겠습니다. 이제 합격 다음으로, 전략들 예. 짚어봤습니다. 또 그렇다면 유념해야 될 점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네. 이런 얘기는 쓰면 절대 안 된다. 4번 이런 항목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4번. 4번 건너뛰지 항목을 가야 마시고요. 되죠. 4번. 죄송합니다. 협력이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협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4번 얘기해 요런 주시면 티키타카. 본인의 글로벌 역량은 무엇이고 네. 이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네, 그 채용 담당하시는 전윤아 대리님께서 예. 그 인터뷰하시는 리포터분이 여쭤봤어요. 그 어떤 인재를 뽑냐 그랬더니 글로벌적인 관심을 많이 보여달래요. 자기 글로벌. 소개서에. 글로벌. 글로벌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국내 그 대학 졸업자라 뭐 해외 연수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냐. 네. 그 나라들이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많지는 않아요. 글로벌 지역이 미국이 있고요. 좀 전에 네. 그 트럼프랑 악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주 네. 지역을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그다음에 아마 프랑스에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점포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하나를 그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라든지 베트남 전공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중국 전공자나 중국 대학 졸업자 분들은 당연히 4번 항목에 해당 지역 어디에 점포가 많은지를 조금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네. 또는 우리가 영어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는 배우니까 따라서 네. 미주 지역에서 또 이제 뭐 들어온다. 예, 미주 지역에서 예. 어떤 역할을 내가 해낼지 정도만 600자를 보여주시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경험이 전무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쓰라는 거죠.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영어 못하면 떨어져요. SPC는요? 네. 왜냐면 전체가 1차 면접 전형이에요. 어, 영어 네. 면접이 있어요. 그럼 영어를 어느 정도로 해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돼요, 영어. 잘이요? 네, 영어를 잘해야 되고 제가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질문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영어 질문이 이게 사실은 1차 면접 질문 영어 나왔던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 타임머신이 있다면 얼마에 뭐 어떤 제품을 팔 것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지 인생에서 본인이 의사결정했던 어려운 선택이 뭔지 이런 거 영어 우리말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잠재적으로 해외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거라고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 2030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 이 회사가 5조인데 네. 5조면 엄청난 건데 2030년까지 20조.
20조요? 20조로 확장을 시키는데 그 수익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 창출되는 것보다 해외에서 창출되는 해외죠. 거를 공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기소개서에서도 글로벌 역량이 있는 분들, 해당 지역 대학교 졸업자라든지 또는 어학 우수자들을 우대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오픽 IM3 또는 IH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아마 무난하게 면접 최종까지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영어는 해야 한다라는 쌤의 잘해야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번 차례네요. 자소서에 이런 얘기는 쓰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이라 그래서 꼭 이거를 인종으로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종이요? 네, 그러니까 꼭 학생들 자소서 보면 이건 자소서 얘기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어떤 분들 보면 꼭 중국 그 학생들은 게으르다. 네, 그리고 뭐 중동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친화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내가 이제 뭐 등장해서 뭐 김치볶음밥 만들어주고 뭐 아직도 그 강남 스타일 춤추고 말춤 추고 이래서 뭐 친해졌다. 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존재해요. 학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활보합니다. 길거리를. 진짜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1번 항목에서 제가 소비자 경험을 지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듯이 이걸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글로벌을 저는 나누지는 않으셔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그런 분들 많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종 관련된 이슈 피해가라, 쓰지 말아라는 말씀하셨고 인적성 얘기를 이제 좀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소서 얘기 충분히 한 것 같고. 인적성이 쉽습니다. 아, 네, 쉬워요? 인적성이 굉장히 쉽고 여기는 30분 동안 인성 검사 250문항. 예. 문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냥 yes, no예요. 두 아, 가지 선택. 네. 나는 뭐 한 번도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yes, no 뭡니까? 노죠. 노죠.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찍는 거 30분 동안 하고 다만 이 회사는 이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끝나고 잠깐 문제집 배포하는 그 시간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 체력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고 공간 수리 언어 이런 것들도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예. 알려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오히려 디자인 테스트 다시 한번 예. 강조드리지만 이 회사와 관련된 로고나 색깔 정도는 꼭 파악을 하고 가시고 참고로 이 회사 본사가 양재동에 있어서 인적성 보는 데가 그 근처인 서초중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혹시 머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한번 가서 몸이라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서초 중에 네, 서초중 가서요? 왜냐면은 이게 인적성 가면 떨려서 못 푸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중학교 가서 운동장을 일찍 한번 뛰어야 가보는 거지. 네, 그냥 그날 가서 떨리기보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수능 볼 때도 수능 볼 때요? 사전 답사 아, 하듯이 사전 답사. 네, 이건 제가 여러분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침에 가서 일단 압도당한대요. 왜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30명 중에서 결시율을 보는 거야. 네, 결시자가 많으면 오늘 좀 편하겠다 그럼 내가 경쟁률이 세지 않겠구나. 근데 요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결시율 그렇게 높지 거의 않죠. 없죠. 그러니까 꽉 차 있으면 또 거기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서 다른 사람들 막 빨리 풀고 이러면은 또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멘붕이 오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인적성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인적성 검사 가보면 꼭 되게 내공이 많아 보이는 지존 같은 분들이 계세요. 네. 이만큼 쌓아놓고 막 넘겨가면서 그래 맞아요. 네, 네, 수염 이렇게 기르고 있고 막 약간 그런 거. 수염을 좀 무리수인가요? 네, 그런 사람 본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절대 이 얘기는 끝내도록 네네. 하고요. 이제 인적성 네. 시험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계속 쌤이 강조해주신 이 면접 전형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 할 텐데요. 면접 전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1차 면접이 이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면접이 있고요. 영어 면접은 면접관 두 분이 원어민이 들어오십니다. 네. 네. 교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면 정말 그 네이티브일 수도 있는데 우리말을 일체 안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그 왜 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하듯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한 20분 동안 점검을 받고요. 예. 네. 그 면접장이 끝나면 4대 2로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자 4명의 면접관 2분이 있고요. 한 대리나 과장급 실무자 분들이 면접을 보고 SPC는 면접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뭐 압박받고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질문이 영어겠죠, 당연히. 영어 면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되고 1차 실무진 면접은 직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HMR이라 그래서 왜 1인 가구를 위한 뭐 샌드위치 네. 같은 거 왜 가면 홈메이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번 겨울에 많이 팔 수 있겠냐 또는 네. 내년에 많이 팔 수 있겠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 부분을 PT를 2분 동안 하면은 PT가 끝나면 이제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서 좀 전에 발표한 HMR 시장에 대한 너의 생각 근거가 뭐냐
그럼 뭐 이력서나 전공을 봤을 때는 전혀 그 관련된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이 답변한 PT 부분 내에서 Q&A가 이제 진행이 되죠. 따라서 네. 면접장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은 크게 뭐 부담 없이 1차는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 이제 2차 면접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관능 테스트를 포함한 팀장님과의 한 번의 역량 면접. 어. 네, 그게 사실은 1차 면접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알고 있고 사실상 최종이에요, 2차 면접이. 그건 한국말로 하죠. 네. 자꾸 영어에 대해서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영어를 강조한다니까. 아니, 영어를 강조한다니까 어. 혹시나 그 면접도. 자신감 있게 해요, 질문을. 네네, 영어로 외고 할까 봐요. 출신이거든요. 외고 출신이라서. 아, 근데 그래요? 제가 국내파거든요. 아. 네, 외고지만 국내파여서. 이번에 써요, SPC를? 네, 농담이고요. 아, 그러니까 예. 영어를 2차는 보지 않겠죠. 예, 팀장급들이 영어를 그렇게 네. 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서 2차에서 면접, 최종 면접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볼 테고 제가 그 합격한 학생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노력했던 게 뭐냐면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매장들은 직영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맹점들도 있거든요. 그럼 직영점포랑 가맹점포의 특성들이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럼 특성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방법이나 프로세스도 달라야 되고 그런 거를 자기소개 때 만약 2차 면접 때 들려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제 주변에 그 합격하신 분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직영점에 가서 근데 직영점에 가면은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서 이분은 조리사를 인터뷰를 했대요. 거기 제빵사분들이나 예. 예, 그리고 가맹 점포 같은 경우도 사장님들이 없는 시간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원분들을 또 인터뷰 스태프분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은 여러분들이 2차 면접 정도 간다면 예.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네. 내용들이 이제 정량화된 점수화가 돼서 3차 대표이사 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좀 하겠죠. 그 인상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면접이 끝난다고 아시면 되고 1, 2차 면접은 그 SPC 인재 창조개발원이라 그래서 서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강북 쪽에 있는데 거기서 1, 2차 면접이 진행이 되고 최종은 양재동 본사에서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장급이나 이사급과 이제 면접 볼 때 좀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 연습을 할 때 뭐 아버지나 뭐 이모부 이렇게 네. 좀 면접을 좀 이렇게 예행 죄송한데 연습하고 어느 아니면- 정도 나이대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팀장 팀장님. 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 요새 그래요? 네, 팀장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 되나요? 40대 한 초반? 40대 초중반 초반이요? 정도 예. 된다고 보시면 돼서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소위 말하는 뭐 꼰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열려 계신 분들이고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점포라든지 브랜드에 반영하려는 의사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니까 뭐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답변에 담아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혁쌤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자소서 여러분들 제출하셔야 되는데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파리 크루아상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SPC는 이제 모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뽑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지주 회사라서 네.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점포가 전국에 크게 배치가 돼 있는 브랜드는 당연히 파리 크루아상 그 안에서도 지금 파리 바게트일 거기 때문에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고 지원 그 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파리바게뜨 그 직무는 일정 기간 그 트레인 이후에는 글로벌적인 부분도 강조를 해서 해외 점포로도 배치될 예정이니까요. 아주 좋은 포션 그 직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조민혁 컨설턴트님,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번 불러주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과 함께 하반기 취업 공채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들만을 골라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활짝 열었는데요. 2부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가 요즘 화두입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 신직업 저장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직업을 탐구해보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 지름길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엄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름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어떻게 뵙습니다. 지내셨나요 그동안? 그동안 말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정말요? 배웠습니다. 전에 와서 이제 신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말을 너무 좀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전해드리려다 네. 보니까 예. 말이 굉장히 지금도 조금 빨랐기 빨라지시는 것 때문에 같은데. 굉장히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 연습하셨나요? 심장 박동에 맞춰서 아. 말하는 연습을 다시 비트에 했네요.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유망 직업, 쌤과 인연이 있는 직업이라고 하던데요. 네,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직업들은 제가 이제 듣고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실무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좀 전달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본 오. 직업을 들고 왔습니다. 예, 소개해 주실 직업이 뭔가요? 오늘 직업은 바로 유통의 꽃 MD입니다. MD. 오, MD. 네. MD 경험 있으세요? MD 경험, 정확하게 MD라기보다요. 제가 쇼호스트를 준비하고 한 1, 2년 정도 하면서 네. 좀 네. 더 잘 열심히 해보려고 AMD로 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식품이랑 가전 쪽에서 AMD로 일을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오늘 네. 되게 심도 깊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MD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MD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멀천다이저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MD의 약자가 뭐든지 다 한다라고 알고 계세요. 네. 멀천다이저라는 말은 판매 촉진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상품 기획, 뭐 판매, 그리고 소싱이라고 해서 좋은 물건 있으면 우리 업체에 가지고 오는 소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어떤 분야인지 어떤 직무인지에 따라 그 회사마다 하는 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정보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신직업 저장소에 가지고 오신 직업이 MD다. 사실 뭐 신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밀하게 따지면. 네. 근데 오늘 이 직업을 굳이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은 이제 직무나 직업을 선택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나와 가까웠는지, 내가 경험을 해봤는지, 그리고 익숙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다른 직업들을 경험해본 간접 경험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영업관리라든지 다른 건 쉽지 않은데 네. MD는 왠지 내가 상품 구매도 많이 해봤고 내가 이 상품 추천해본 적도 많은데 나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네. 친숙하시고. 예. 그래서 MD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소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멀천다이즈 MD 어떤 직업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라고도 하죠. 대량 생산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필요한 물건을 선별하고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적정한 가격을 붙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직업은 상품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머천다이저, MD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유통산업의 발전과 함께 MD의 활동 영역이나 역할은 계속 확장 중에 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대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업체의 유형에 따라 혹은 패션, 생활, 식음료처럼 개발하는 상품군에 따라 핵심 업무의 성격이나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MD들 중에서 오늘 만나볼 MD는 홈쇼핑에서 17년째 일을 하고 있는 이재익 차장님입니다. 늘 뭐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패션 전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품 기획이라는 그 MD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저는 뭐 디자이너가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해보는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17년 동안 홈쇼핑 MD라는 직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하고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외면당하는 때가 가장 힘든데요. 근데 또 그렇게 외면당했을 때 또 막 우울하고 힘들다고 그냥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왜 외면당했는지, 왜 잘 안 되는지 또 점검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때 또 이 실패를 또 거울 삼아서 새로운 상품을 또 기획하고 합니다.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니즈, 경쟁사 동향, 트렌드와 소비 시장을 분석하는데요. 누구보다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쇼핑 호스트, PD, 협력 업체 등과 함께 하나의 제품을 상품화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할 거에 대한 뭐 판매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마지막 점검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제품에 또 다음 제품까지 이번 제품에 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내년에 또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에 샘플을 내보자는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 새로운 제품을 고객들한테 이제 선보이잖아요. 근데 그 선보이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고 미리 경험해보고 고객들한테 그럼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고객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불편한 부분들, 좋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제가 미리 체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잘 팔렸거든. MD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기획한 상품에 대한 자신감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MD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일 것 같아요. 저희가 MD지만 상품 판매를 고객한테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저희 내부에 품질 관리팀이나 물류팀 다양한 부서와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과 이제 유난하게 소통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일을 여러 사람들과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도 쌓게 되고 그만큼 제 역량도 많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데서 보람이 많이 들고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할 제품의 선택을 마쳤다면 방송에서 어떤 콘셉트로 판매할 것인지 상품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도 MD의 몫인데요.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할 때는 눈으로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떠나 직접 착용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제품보다 좋은 점은 뭔지 혹은 불편한 점이 뭔지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겠죠?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제품에 대한 콘셉트가 결정이 되면 방송 일정을 잡게 되는데요. 한 가지의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템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의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함과 멀티플레이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MD들 뭐 저희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생방송을 하고요. 4시간은 순환 방송이라고 해서 녹화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즌에 따라는 틀리겠지만 뭐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6번 거의 매일. MD라면 홈쇼핑 생방송 직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 일정이 잡힌 상품은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길게는 6개월 전부터 방송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준비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MD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방송하기 전 MD는 무슨 일을 할까요? 색깔 잘못될 수도 있고 DP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정보가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제대로 상품이 다 세팅이 잘 됐나. 그리고 오늘의 뭐 날씨나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앞에 또 방송들이 어떻게 진행됐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또 약간 특이사항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저는 빠져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생방에 이제 호스트 분들한테 맡겨요. 생방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더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MD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뭐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뭐 방송 중간에 뭐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PD한테도 전달도 하고요. 또 사이즈별로 뭐 수량이 빨리 매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정보들을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매출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MD 역할. 이 생방송 중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방송에서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고객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상품의 개선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콜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1,500. 홈쇼핑은 초 단위로 판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반응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6분 만에 거의 80% 수준, 90% 수준, 오늘은 100% 이상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어떤 부분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제가 뭐 상품 기획을 하는데도 뭐 다양한 해외 시장조사도 하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제가 고객들한테 좋은 상품을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하시면 만약에 좋은 MD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D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상품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MD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재형 맞춤 교육은 물론 MD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무까지 습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MD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이곳에 오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요? 저희는 패션, 코스메틱, 리빙, 식품 등등의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MD 교육들을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 그다음에 VMD, 마케팅까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업무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랙이 좀 막방하지? MD를 꿈꾸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 교육기관을 찾게 되면 MD에 대한 이론 수업은 물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수업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별 과제 발표, 상품 기획서 작성 등 다채로운 실전 체험을 통해 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많이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은 동대문밖에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이나 각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이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니즈들이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구성하고 소비자한테 제안하고 할 수 있는 MD적인 능력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한 품목이 아닌 다른 다양한 품목들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MD의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시 돼서 향후에도 대단히 많이 그쪽의 직업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네, 영상 보셨는데 MD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철험쌤이 MD계 선배로서 좀 덧붙이실 정보가 있을까요? 지금 근데 영상을 보신 건요. 네. 그 수많은 MD 역할 중에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수많은 MD 분야 중에 그 지금 홈쇼핑 분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라고 또 전적으로 믿게 되시면 조금 위험하니까요.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철험쌤께서는 AMD로 일하신 적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 AMD도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MD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물론 네.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AMD 기간을 좀 거치기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D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뭐 매출 관리라든지 그리고 그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업로드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협업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도와드리는 일. 그러니까 아예 대기업에서는 어시스턴트를 따로 뽑아서 그 MD랑 분리해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예. 아예 AMD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AMD가 MD가 되는 경우가 꼭 많고요. 대기업은 사실 어시스턴트 AMD가 MD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예. 충분히 도약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AD에서 PD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약간 그렇죠. AMD에서 조연출에서 되는 연출 거. 이런 네. 느낌으로 예. 생각하시면 돼요. AMD로 업무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었나요? 아 이게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이나 이런 거 뭐 11번거나 구매하시잖아요. 네. 구매할 때 보면 그 구매 가격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 상세 페이지도 다 입력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잘못 실제로 입력하셨구나. 저는 이제 예. MD는요 인터넷 문서 이런 거 엄청 잘 다뤄야 되는데 네. 저는 쇼호스트 준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서를 엄청 잘하지 못하니까 상세 페이지를 거꾸로 올려가지고 거꾸로요? 거울로 봐야 돼서 거울로 봐야지 볼 수 있게끔 새로운 올린 적도 기법이네요. 있고 그리고 그 계란 이제 그 브랜드 얘기하면 안 돼요. 여튼 그 네, 계란이 하셔도 됩니다. 엄청 그래요? 네. 감동란을 네. 감동란이 감동이네요. 이제 예.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될 때 제가 그거 올렸는데 원래 하나에 거진 2,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2만 원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남기셨네요. 네,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길 뻔했는데 그래도 더 혼난 게 만약에 200원에 올렸으면 전 진짜 그날 끝났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TV를 100만 원을 하는 TV를 실제로 그 MD 하나가 잘못 올려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뉴스에서 회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회사에서 다 손실을 다 하기 소비자들 때문에 입장에서 뭐 대박이다 하고 바로 그렇죠. 구매를 하면 뭐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D를 하실 때는 좀 꼼꼼한 게 필요해요. 꼼꼼한 게. 꼼꼼하고 약간 돈하고 문서 연관됐으니까. 작업을 잘해야지만 된다. 또 엑셀 너무 많이 보고요. 엑셀이요? 그 하루에 매출 같은 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매출 전표. 네, 매출 전표 쭉 뽑아서 그것도 보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그냥 뭐 예전에는 아유 좀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해서 예.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문서가 많이 오가고 그리고 워낙 상품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막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급 체결 계약서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뭐 AMD로 일하시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는 기억 나시는 거 없나요? 그냥 그 뭐지? MD 같은 저는 이제 홈쇼핑 그 인터넷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쇼호스트 스케줄 관리도 했었거든요. 근데 예. 확실히 꼼꼼하긴 해야 했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쇼호스트 2명을 배치해 놓고 어떤 날은 쇼호스트가 없어서 제가 MD 일하다가 급하게 막 준비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그럼 나 이것까지 팔아봤다라는 거 있나요? 장미칼 팔아봤다 뭐 이런 거. 제가 예. 계속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 배에 물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예. 네. 그거 물 막는 거. 괜찮은데요? 그거 막는 거를 팔아봤는데 시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계속 손으로 이거 하는 거 보여드려서 손이 이렇게 다 부러졌어요? 퉁퉁 부었어요. 어. 퉁퉁 부어서 다 갈라지고 이랬었죠. 많이 네. 힘든가요? AMD라는 게? AMD는 MD 라는 게? 사실 근데 MD가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대중이 없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항상 항상 콜이 올 수도 그러니까 있고 야근도 좀 육체적으로 잡고.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양방향인데요. 왜냐면 아침 좀 일찍 출근해서 매출 전표 확인하시고 네. 좀 퇴근할 때까지 그거 다 업로드 된 거 혹시나 문제가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도 저희가 체크해서 시스템 쪽에 얘기해줘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MD는요 모든 기관이랑 다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업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 서버의 문제면 서버 관리자랑도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희 쇼핑몰에 의뢰를 하잖아요. 물건이 네. 문제가 생기면 그럼 판매자랑 또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와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또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게 워라벨이거든요. 그쵸. 그럼 AMD의 워라벨 정도는? AMD의 워라벨은요, MD를 위해서 잠깐 유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게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워라벨을 꿈꾸시면은 평생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내 커리어를 쌓고
커리어를 쌓고 내가 시간당 돈을 많이 받아요. 똑같은 200만 그런 원을 MD가 받는데. 되면 이제 워라밸이 그렇죠. 생긴다는 거죠. 그럼 MD가 되시면 충분히 그런 내가 뭐 서류 작업해야 되는 거 AMD가 해주잖아요. 아. 그때부터는 조금씩 워라밸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MD가 좋은 장점은 MD를 하시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빠삭해지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쇼핑몰을 본인이 개인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직하시는 것도 좀 수월한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인맥, 그리고 내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동하시기 때문에 MD는 조금 한 2, 3년 힘드시더라도 네. 향후를 위해서는 추천드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디지털 퍼스트 시대고 뭐 모바일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는데 그 니즈나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MD의 뭔가 직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되게 세분화될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MD는 네. 딱 기억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저는 기획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뭐 그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추천해 주는 걸 좋아해요. 라는 일부분만 보시고 MD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바잉부터 소싱, 기획, 매출 관리, 그리고 영업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MD를 뭐든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오시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가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분야마다도 달라요. 홈쇼핑 MD 같은 경우는 방송 연출 MD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보이고 얘를 어떻게 해야지 더 판매율을 높일까도 필요하시고요. 예. 그리고 기획을 하시는 것도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어떻게 팔아서 예쁘게 해야지 이 기획이 아니라 MD는 한 6개월, 최소 6개월, 1년 상품을 미리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는 눈이 당연히 필요해요. 요즘 만약에 요즘 여름 뮤트 컬러, 그러니까 뮤트 컬러의 립톤이 유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기획해서 파는 건 하수예요. 그런 MD는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좀 트렌드를 보시고 그 트렌드를 보는 방법은 뭐 커뮤니티를 참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는 후발에 이제 입소문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거의 이제 해외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패션쇼나 네, 이런 전반적으로 다른 흐름을 좀 보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약간 그 영화에서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네네. 영화에서 그런 뭐 약간 뭐 좀 미래를 내다보는 컬러 그 편집장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말. 그런 거 하려면 뭐 패션쇼 같은 거 많이 보고 잡지 많이 보고 그래야 됩니까? 패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이에요. 패션 패션 같은 MD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패션 MD는 사실 그리고 패션 AMD는 초반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군뱅이가 그러니까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를 갖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AMD나 MD 초반은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저 같이 일할 때 패션 AMD가 뭘 했냐면 하루 종일 다림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친구도 내가 이거 하려고 패션을 그렇게 배우고 공부했나? 근데 그 친구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액세서리 엄청 막 주렁주렁하고 맨날 다림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림질을 하면서도 그거를 똑같은 이렇게 AMD가 여러 명 있는데 한 네. 친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다림질이 어떻게 해야 더 예쁘게 연출될까를 배우면서 하는 MD가 있는 반면 난 이거 진짜 노가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AMD가 있거든요. 네. 그 둘의 성장 속도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하시는 AMD 일은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본인이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MD 기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AMD도 많이 뽑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하고 싶고 AMD 많이 뽑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진짜 작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동대문 가서 떼다라도 팔아보세요. 작은 창업이라도 소자본 창업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 감각 그리고 트렌드 감각을 예. 조금만 익히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MD가 여러 분야로 좀 나뉘는데 네. 추천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모든 분야에서 MD가 활용을 되고 있는데 지금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그 상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많이 네. 하죠. 네, 많이 하죠. 그런 걸 중간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바잉 그 MD 분들을 좀 추천드리는데 사실 그런 MD직을 바로 가실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바로 가실 수는 없겠지만 향후를 내다봐서 좀 그 인플루엔서 그 바잉 업체에서 MD를 하시는 걸 사실 제일 추천드려요. 그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직군이라고 분야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다른 기본적인 분야는 제가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따로 없고요. 여러분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꼼꼼하게 하나의 상품을 좀 꼼꼼하게 기획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홈쇼핑 MD를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는 좀 다양한 상품을 만져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쇼핑몰
뭐 대형 마트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의 상품을 진짜 어떻게 판매돼야 되는지 그걸 깊게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사몰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취업을 하시는 게 직무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MD만을 꿈꾸는 이 취준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추후에 만약에 MD를 꿈꾸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동남아 쪽 언어를 좀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실제로 BGF 리테일이나 CU 같은 경우는 지금 몽골이나 베트남 쪽으로 지금 내년에는 CU 베트남 1호점이 개업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딱 저번 주에 코타키나발루를 갔다 왔는데 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편의점이 다 세븐일레븐 이렇게 그리고 자사인 오렌지라는 곳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동남아 유통 채널이 점점 확대되면서 동남아 시장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홈쇼핑도 진출을 했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다시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뭐 11번가도 해외 커머스랑 손잡아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외국어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능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정말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시장을 예측하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5가지 키워드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 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시 잠깐 후에. 어디 가지 마세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는 코너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예. 정말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내일 한글날인데 한글날 맞아서 주무관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글 뭐 예컨대 사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한글에는 참 예쁜 우리말이 예, 예. 많은 것 같은데요. 워낙 좋은 말이 많아서 하나를 꼭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기분 좋은 말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들을 때나 누군가에게 해줄 때 다 기분 좋은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 제가 제일 소리가 좋아합니다. 역시 예측하셨네요. 네네, 제가 예측을 네네. 또 해버렸네요. 네. 사랑이 그만큼 또 좋은 단어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사랑에 대한 단어 주변에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해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강서구 미음동 소재의 주식회사 마이텍입니다. 열교환기 압력용기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품질 사무원 1명입니다. ASME 인증 관련 플랜트 분야, 열교환기, KPIC 관련 기자재, 발전 설비 분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기계공학, 금속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영어 중급 이상자, 1어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0일까지이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생산품질 사무원 한 분 모시는 공고로 시작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사상구에 위치한 한국회사위험물검사원 부산지사입니다. 기술검사 서비스 및 전문 양성교육 비영리기관으로 채용 분야는 산업안전위험물관리사 1명입니다. 위험물 적재 및 컨테이너 수납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상 경력은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해양공학, 과학공학 전공자, 항해사, 기관사,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지역 보호 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660만 원이고 중식비는 별도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8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의 산업안전위험물 관리사 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우대사항들 잘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부산광역시와 KB국민은행 주최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9 KB 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백스코 제2전시장 4C에서 4F몰에서 열리며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 목록은 www.busanjobfair.c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채용 면접, 채용 컨설팅, 지역 지원 부대 행사 등 다양한 채용 부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 당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지참 시 현장 등록 및 면접이 가능하다고 하니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박람회 사무부 051-888-69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채로운 채용 박람회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전주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한옥마을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내일이 한글날인데요. 또 주무관님께서 꼽으시는 우리 순우리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업무와 연관돼 있는데요. 어느 어린이집에서 예. 늘 해랑 어린이집이 들어왔길래 이 말뜻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네. 밝고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해랑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아, 해랑이란 단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이제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밝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해랑하게. 보내길 네. 스스로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유한회사 홍석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에서 CCTV용 컴퓨터 세팅 및 AS 업무를 수행할 컴퓨터 설치 수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네트워크 분야 유경험자와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 이 컴퓨터 설치 수리원 1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으로 채용 시 마감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늘푸른 요양병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환자 재활 및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 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하신 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도수치료 경력자,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25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17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물리치료사 1분 모시는 공고 만나봤고요. 자격사항과 우대사항들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삼덕산업개발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용 석재 채굴업체에서 회사 자재 구매 및 기타 관리부 업무를 수행할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취득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4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16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이 자재 구매 사무원 1분을 채용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부산과 전주로 가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는 취업시장 속에서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은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오늘은 그 알짜배기 5가지만 전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소소한 정보 얻어가길 바라보면서 네, 역시나 별별 랭킹쇼의 도움이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강지수 캐스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가을철 환절기에 대해서 랭킹쇼를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참 높고 파란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두 MC분들께서는 올가 여행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을바다 어떨까요? 가을바다. 네. 좋죠. 교육 가을 씨는요? 밤바다 좋을 것 같아요. 가을바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여수 밤바다 이런 데 한번 가고 싶네요. 여수 밤바다. 예. 네, 이처럼 헷갈렸어요. 다들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한 후에 가도 좋고 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네. 가을에 가기 좋은 국내 이색 여행지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위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요.
바로 철암 탄광 역사촌입니다. 철암 탄광 역사촌은 강원 태백시 철암동에 소재한 곳으로 1970년대부터 89년대 탄광 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복원한 생활사 박물관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갤러리와 박물관으로 꾸민 덕분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잊혀져가는 석탄 산업의 역사와 옛 광부들의 생활 터전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마을 전체가 영화 세트장 같이 1980년대에서 시계바늘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네, 4위로 가볼까요? 네, 바로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효석 문화마을입니다. 강원 평창군 공평면에 소재한 효석 문화마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작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인 곳인데요.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만발한 메밀꽃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일명 인생샷을 건지기에 안성맞춤인 여행지라고 합니다. 또한 작가 이효석의 생애와 함께 작품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관과 메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하는 메밀 향토 자료관까지 볼거리가 한가득이라고 하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의 팬이라면 가보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곳 효석 문화마을, 가을에 가기 좋은 이색 여행지 4위로 꼽아봤습니다. 예, 강원도를 두 군데나 소개해 주셨어요. 3위 어떨까요? 궁금한데. 네, 바로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요. 바로 안반대기 마을입니다. 이 마을 또한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여행지일 텐데요. 강원 강릉시 왕산면에 소재한 안반대기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1100m의 고산지대로서 가을에는 하늘과 맞닿은 고산만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단풍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지대 특성상 겨울이 일찍 찾아온다고 하니 이 풍경을 눈에 담고 싶으신 분들은 발길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서둘러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안반대기 이름이 특이한데 이제 2등과 1등 여행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디일까요, 2등은? 네, 바로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요. 바로 벽초지 수목원입니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소재한 벽초지 수목원은 서양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유럽풍으로 잘 꾸며진 정원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가기 좋은 국내 이색 여행지로 소개를 드리지만 이곳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테마가 펼쳐져 각 계절마다 방문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가을에는 샛노란 국화꽃과 함께 울긋불긋한 단풍을 잔뜩 만날 수 있어서 가을의 모습을 그대로 몸소 느끼기 딱 좋은 여행지라고 하니까요. 이번 가을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파주면은 근교잖아요. 그렇죠. 후딱 한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 1위 빨리 공개해 주시죠. 현기증 납니다. 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백석 올미마을입니다. 충남 당진시 순성면에 위치한 백석 올미마을은 색다른 경험을 쌓고 싶은 여행객들이 가보기에 딱 좋은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백석 올미마을의 마을 할머니들이 다양한 전통 식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원천 냇가를 중심으로 10만여 그루의 매실나무들이 둘레길을 형성하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제격이라고 합니다. 흔하지 않은 여행지에다가 다양한 경험과 함께 멋진 배경까지 두루두루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백석 올미마을로 이번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베스트 5 여행지까지 꼽아봤습니다. 교육 씨 어떤 여행지 가장 가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효석 생가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가족들이랑 가봤었는데 기억이 정말요? 가물가물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가족들이랑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연님 씨는요?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별별 랭킹쇼 오늘 또 도와주신 강기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내시기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